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러시아가 유럽을 완전히 내다 버리고 아시아로 완전한 피벗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러시아의 외교 국방정책협의회 명예회장이자 모스크바의 대외경제고등경제대학의 학술지도교수 세르게이 카라가노프는 유럽이 끝났다면서 지리적 문화적 이점을 가진 러시아가 침몰하는 유럽과 함께 무너질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의 풍부하고 학문적인 진술을 소개하겠습니다. 2000년대 말에 우리는 젊은 동료들과 함께 러시아의 동부 피벗의 장점과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로 피벗은 태평양 극동을 통과한 다음 북극이 추가되었습니다. 2010년대에 시작된 피벗은 부분적으로만 성공적이었는데 극동의 인구가 많고 산업화되고 자원이 풍부한 동서시베리아와 너무 멀리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너무 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지정학적 상황이 원래 아이디어로의 긴급한 회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전체의 시베리아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유럽은 오랫동안 폐쇄될 것이고 절대로 러시아의 1급 파트너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시아가 매우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으킨 전쟁 때문에 남쪽과 동쪽으로 이동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인류 발전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새롭고 오래전에 예측된 상황이 우리에게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300년 이상에 걸친 유럽으로의 여행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지만 이제 그것의 유용성이 고갈되었습니다. 지난 300년 동안 우리는 우리 국가와 우리 국민의 동쪽 뿌리를 절반가량 잊어버렸습니다. 몽골인들은 약탈을 하면서도 개발을 촉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들과의 반대와 협력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많은 요소로부터 배웠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와 대륙적 사고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징기스칸 제국으로부터 문화적, 민족적, 종교적 개방성을 배웠습니다. 몽골인들은 자신들의 문화나 신념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종교적으로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를 보존하기 위해서 알렉산더 네프스키 왕자가 그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6세기 이후 집단적으로 우랄 산맥을 넘지 않았더라면 대러시아는 존재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고 아마도 서쪽과 남쪽의 라이벌과 적으로 포위된 러시아 평원에서 살아남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시베리아 개발이 고대 루스족을 러시아 왕국 그리고 대러시아로 만들었습니다. 러시아가 제국을 선언하기 전에 시베리아에서 생산된 은과 금 그리고 다른 광물들이 러시아가 강력한 육군과 해군을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러시아의 모피를 얻기 위해 북부 실크로드로 중국 제품을 운반한 대상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곳 시베리아에서 경쟁과 무역을 하고 있던 러시아인들은 중앙아시아인들과 긴급히 긴밀하게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베리아가 러시아의 특성을 강력하게 강화했습니다. 문화적 개방성과 민족적 개방성에 러시아적 자유를 첨가했고 그리고 엄청난 용감성을 추가했습니다. 시베리아는 수십 개의 민족이 지배하는데 그들은 지역 사람들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상호 도움이 없으면 집단주의는 살아남을 수 없고 자연 환경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시베리아가 창조된 방법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최선을 집중했습니다. 러시아인, 러시아 타타르인, 러시아 부르야트인, 러시아 야쿠트인, 러시아 체첸인 등등 최단 시간에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건설한 최고 엘리트와 국민의 성취는 전례가 없습니다. 그들은 태양을 향하여라는 기존 슬로건과 대양을 향하여라는 구체적이고 장엄한 목표를 반영하는 새로운 슬로건 아래 행진했습니다. 이제 대유라시아를 향하여라는 새로운 슬로건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노고와 희생에 감사해야 하며 또한 시베리아 굴락에서 강제 유형을 당한 사람들의 노고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굴락의 죄수들과 수감자들 모두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완전히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소련의 모든 민족의 대표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친구를 사귀고 가족을 시작한 시베리아의 위대한 콤소몰 건설 현장에서 소련 북극 탐험의 영적인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시베리아 석유, 곡물, 모피코트, 몽골, 부랴트, 투바이 말 그리고 시베리아 연대는
위대한 애국전쟁 제2차 세계대전에서 모스크바를 구한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시베리아 석유와 가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러시아 재정에 대한 시베리아의 주된 기여는 용감하고 끈기 있고 강력하고 기업가 정신에 투철한 시베리아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러시아 정신의 구현체입니다. 러시아인들의 시베리아 정책도 중요하지만 아시아에 가깝고 경험과 전망을 가진 시베리아인들이 러시아를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시베리아를 개발한 우리 동료 시민들이 당시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아시아에서 미래시장을 활성화하고 러시아를 유라시아의 강국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서구가 우크라이나에서 촉발한 군사적 대결, 서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엘리트가 자극한 사회 붕괴 과정, 그리고 서유럽 발전의 장기적인 둔화는 러시아의 미래가 세상의 중심이 이동하는 동부와 남부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독특한 문화와 개방성을 가진 러시아는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부분과 지도자가 되리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느님과 우리 조상들의 행위에 의해서 예정된 운명은 러시아가 북유라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북유라시아에서 균형자이자 군사 전략적 중심으로서 억압받았던 문화, 국가, 문명이 억압에서 풀려나 르네상스를 이루게 하는 보증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러시아가 500년간의 유럽 서방 헤게모니의 기초인 군사적 우월성을 무너뜨림으로써 새로운 세계의 탄생을 돕는 산파가 되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전장터에서 전략적 패배를 겪은 후 역사를 되돌리려는 쇠퇴하는 서방의 마지막 공격을 격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협을 가하고 만일 필요하다면 가장 잔인한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이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승리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서방과의 투쟁으로 가장 중요한 창의적인 작업을 놓치면 안 됩니다. 러시아 전역의 새로운 시베리아 피벗으로 인해서 정신적, 인간적, 경제적 발전의 중심이 동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시베리아의 광물자원, 풍부한 토지, 숲, 풍부하고 깨끗한 담수가 현대 기술과 무엇보다도 시베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유라시아 발전의 주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시베리아를 우리 손으로 지키고 우리의 시민, 나라 그리고 전체 인류를 위해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천연자원을 낮은 수준의 처리만 해서 공급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완전한 사이클의 생산 복합체를 건설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카라가노프의 글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나토의 군사력을 제압하고 있는 러시아가 유럽을 버리고 아시아로 완전한 피벗을 하고 있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의 이러한 전략을 차단하기 위해서 태평양과 동아시아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가 러시아와 서방의 전략적인 대결장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나토가 시베리아를 빼앗으려고 러시아와 전쟁을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